전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예민한 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 때문이라면요. 이 차이 때문에 당신은 일상에서 남들보다 더 쉽게 지치고 불안을 느끼는 걸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예민한 뇌가 감정을 왜 다르게 느끼는지 과학적 이유를 파헤쳐 드릴게요. 사소한 불안, 노와 두려움 같은 행동이 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감정의 파도 속에서 평온함을 되찾을 구체적 조절법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감정의 기복, 특히 유독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남들보다 더 깊이 공감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경험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예민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예민함이 단순히 성격적인 특성을 넘어 우리 뇌의 특별한 감정 처리 방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민함을 단점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뇌의 특정 영역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민한 뇌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이 특별한 뇌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예민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의 미묘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작은 소음이나 냄새, 빛의 변화에도 쉽게 동요하죠. 심지어 타인의 감정이나 분위기 변화까지도 빠르게 감지하고 그 에너지를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까다롭거나 예민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 특히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이 과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뇌의 특성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뛰어난 공감 능력과 직관력, 세심한 관찰력을 제공하여 예술가나 상담가, 연구자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들고 쉽게 압도당하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자극적인 환경은 예민한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예민한 사람들은 거울 뉴런 시스템과 편도체의 활동이 일반인보다 활발한 경향을 보입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깊이 공감하고 때로는 그 감정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뇌의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고 공포나 불안과 같은 감정을 처리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편도체는 위협이 아닌 자극에도 쉽게 활성화되어 불필요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비판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강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작은 불꽃에도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민함이 특정 감정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청소년들이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Psychology Research News에 따르면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설탕 음료와 청소년 불안감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예민한 뇌는 이러한 외부 자극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 신체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뉴욕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700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화에 대한 걱정, 특히 미래 건강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실제로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더 깊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감정들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민한 뇌는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생각과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때때로 자기 비판이나 완벽주의로 이어지기도 하며 관계 속에서 상호 의존성, 코디펜던시과 같은 복잡한 심리적 상처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Psych Central에서는 상호 의존성을 단순한 관계 문제가 아닌 우리 정신과 개인 발달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자신보다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하다가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민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뇌의 독특한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뇌는 세상을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파고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예민한 뇌의 감정 처리 방식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조절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평소에 내가 좀 예민한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자극에도 쉽게 놀라거나 다른 사람보다 감정의 파동이 크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 챕터에서 예민함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가 자극에 다르게 반응하는 감각 처리 민감성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살짝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름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들을 유발하고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음식들이 예민한 뇌를 더 흔들리게 하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단 음료와 불안의 연결고리, 그리고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몸을 더 빠르게 늙게 만든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예민한 뇌를 위한 실질적인 조절법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자, 먼저 단 음료와 불안의 관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최근 심리학 연구 뉴스에 따르면 탄산음료나 에너지 음료 같은 단 음료를 많이 마시는 10대들에게서 불안감이 높아지는 일관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설탕 섭취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이 연구는 여러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단 음료 자체가 직접적으로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뇌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민한 뇌는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마치 위급 상황처럼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죠. 예민한 뇌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신체적 변화를 더욱 강렬하게 느끼고 이는 불안감이나 초조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작은 자극에도 쉽게 긴장하는 뇌인데 혈당 스파이크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감정의 과부하가 걸리는 셈이죠. 따라서 평소 불안감을 자주 느끼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설탕이 많이 든 음료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나 무가당 차 같은 음료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민한 뇌가 반응하는 또 다른 뜻밖의 진실은 바로 노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뉴욕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한 걱정, 특히 미래의 건강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700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큰 여성일수록 염색체 끝부분을 보호하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는데 그 길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되거나 죽게 됩니다. 즉,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생물학적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인 것이죠. 이 연구 결과는 우리의 심리 상태가 단순히 기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인 신체 노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확실성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상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향이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는 앞서 말씀드린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지속적인 분비를 유도하여 결국 텔로미어 단축과 같은 세포 수준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노화를 두려워할수록 실제로 더 빨리 늙어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입니다. 웰에이징이라는 개념처럼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화 방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예민한 뇌가 노화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민한 뇌를 가진 분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감정의 상처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해 볼까요?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상처, psychic wounds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트라우마 같은 큰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실망감, 오해 혹은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쌓여서 생기는 내면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예민한 뇌는 이런 미묘한 자극에도 더 깊이 반응하고 그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작은 흠집에도 쉽게 깨지는 유리잔처럼 말이죠.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고 쌓이면 관계의 어려움이나 자기 비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민함은 뇌의 타고난 특성이지 인격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민함은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읽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예민함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각처리 민감성을 인정하고 왜 내가 특정 상황에서 남들보다 더 힘들어하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하면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에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감정에 너무 몰입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은 자신의 감정 처리 방식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대처 전략을 개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예민함을 강점으로 재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민함은 섬세함, 통찰력, 공감 능력과 같은 놀라운 재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 상담, 연구 등 예민함이 강점이 되는 분야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예민한 뇌를 이해하고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작은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예민한 뇌를 위한 구체적인 마음 챙김 기술과 환경 조절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노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시나요? 단순히 세월의 흐름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점차 약해지는 몸과 마음,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예민한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예민한 뇌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우리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와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든다고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느려지는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젊었을 때 가졌던 활력과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이 단순히 기분 나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NYU의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세포 수준에서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700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미래의 건강 문제에 대한 두려움, 즉 노화에 대한 걱정이 큰 사람일수록 세포 노화의 지표인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붙어 있는 보호캡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길이가 짧아지며 그 길이가 짧아질수록 세포 노화가 진행되고 질병에 취약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노화에 대한 심리적인 두려움이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물학적인 노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민한 사람들은 왜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예민한 뇌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민한 뇌는 외부 자극과 내부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뇌의 편도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활성화되어 있어 위협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동시에 과도한 걱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거울 속의 작은 주름 하나,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는 작은 숨참, 혹은 잠시 잊었던 단어 하나에도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라는 불안감이 크게 증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결국 노화라는 거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단기적으로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수면 장애 등 다양한 문제와 함께 앞서 언급한 텔로미어 단축에도 영향을 미쳐 세포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즉, 예민한 뇌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이 두려움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져 결국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첫째,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가 주입하는 젊음에 대한 숭배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노화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자 새로운 경험과 지혜를 얻는 기회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노화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고 더 여유로워진다는 식의 긍정적인 프레이밍을 시도해 보세요. 둘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민한 뇌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이러한 사고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마인드풀니스와 같은 활동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특히 매일 10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거나 주변의 소리, 냄새, 촉감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뇌의 과도한 활동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관리의 기본이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나 가공식품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피사이콜로지 리서치 뉴스의 연구에 따르면 단 음료의 섭취가 청소년의 불안감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은 예민한 뇌가 노화에 대한 두려움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립감은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 취미 활동을 통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정신적 지지 기반을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노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인식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민한 뇌를 가진 분들이라면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 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 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예민한 뇌가 가진 잠재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더 평온하고 활기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민한 뇌를 가진 분들이 번아웃을 예방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전 챕터들에서 예민한 뇌가 감정을 처리하는 독특한 방식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예민함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를 우리의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넘어 내 뇌를 스스로 다스리는 주체적인 삶을 위한 3가지 실전 조절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조절법은 바로 감정의 뿌리 찾아보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외부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감정들은 과거의 경험, 특히 어린 시절에 미해결된 심리적 상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불화나 과도한 기대를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작은 갈등에 극도로 불안해하거나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해결된 심리적 상처는 마치 오래된 댐의 균열처럼 사소한 자극에도 감정의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감정 반응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비판에도 극심한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비판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겪었던 무시나 좌절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의 뿌리를 찾아내고 그 상처를 직면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이는 비로소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상처 치유를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감정 일기를 써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뿌리를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절법은 감정의 해석 방식 바꾸기입니다. 예민한 뇌는 종종 중립적인 상황이나 심지어 긍정적인 상황조차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무표정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내게 화가 났나? 라고 지레짐작하거나 친구의 늦은 답장에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단정 짓는 식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해석은 뇌의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불필요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서 학습된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 방식은 현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지 재구성이라는 기법입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를 인식하고 이를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무표정을 오늘 일이 많아서 피곤하신가 보다 또는 원래 표정이 없는 분이시지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뇌는 점차 새로운 해석 방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마치 낡은 길 대신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뇌의 신경망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인지 재구성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감소는 물론 전반적인 행복감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은 해석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거대한 감정의 파동을 경험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조절법은 감정의 에너지 방향 전환하기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내며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때로는 압도적인 감정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면 엄청난 잠재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댐에 갇힌 물의 에너지를 수력 발전으로 전환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고통에 쉽게 공감하는 예민한 특성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이나 상담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밀한 관찰력과 깊이 있는 사고는 예술, 연구, 문제 해결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MBTI와 같은 심리 유형 검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감정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인 예민함은 깊이 있는 탐구와 창작 활동에, 외향적인 예민함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한 변화 추구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예민함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이를 자신만의 독특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는 고도로 예민한 사람, Hence Highly Sensitive Person, HSP은 인류 전체의 약 15-20%를 차지하며 이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의 감수성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예민함을 인정하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린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조종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민한 뇌를 다스리는 3가지 실전 조절법, 즉 감정의 뿌리 찾아보기, 감정의 해석 방식 바꾸기, 그리고 감정의 에너지 방향 전환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 자신의 뇌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감정 조절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